예, 안녕하세요. 수학초보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것은요, 방정식 기초에 저번 페이지에 이어서 오늘은 시계값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시계값은요, 중학교 1학년 과정이긴 한데요. 한번 뭔지 살펴볼게요. 시계값은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에 어떤 수라는 것을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값,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대입이라는 거예요. 대입은 한자 뜻을 풀이하자면은 대신할 대, 그 다음에 들어갈 입, 대신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문자에 어떤 수를 바꾸어 넣는 것, 이것을 대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계속 들어볼 건데요. 그냥 쉬운 예 하나 들어볼게요. 자, x가 1일 때, 자, 이 x의 값은, 자,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그럼 어떻게 하냐? x에다 1 대입해서 값을 구하면 되죠. 그쵸? 예, 요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이런 시계값을 알아봤고요. 이제 시값을 아까처럼 구하면 되는데, 이제 여러 문제들을 보고, 여러 문제들을 또 풀고 하다 보면은 여러 유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자,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자, 시계값을 구하는 방법. 주어진 수의 문자를 대입할 때, 첫째, 주어진 식에서 생략된 곱의 기호를 다시 쓴다. 즉 곱셈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 곱셈 기호 생략할 때 곱셈은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죠? 이제 그걸 다시 살리는 겁니다. 계산할 때는. 이게 뭔 뜻인지 살펴볼게요. x가 3일 때 2x 플러스 5의 값을 구하라. 이런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때 곱셈교를 살린다. 곱셈교 일단은 생략되어 있는 게 여기 있죠. 그렇죠? 2x는 2 곱하기 x를 쓸 수 있죠. 그러면 풀어볼게요. 2x 곱하기 5는 2 곱하기 x를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5가 됐죠. 이때 x 대신에 뭐라고 그랬죠? 3이라고 그랬죠. 그럼 3을 쓰는 겁니다. 자, 그때 2 곱하기 3 쓰고요. 그 다음에 5를 써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11이 나오죠. 이때 곱셈교를 다시 써서 어떻게 계산을 수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입하는 수가 음수다. 음수다. 이럴 때는 반드시 괄호를 씁니다. 괄호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수이면은 어떻게? 반드시 괄호를 쓴다.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해요, 여기서. 그래서 음수이면 반드시 괄호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2예요. 음수죠? y가 6일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5 y의 값을 구하라. 아까보다 난이도가 좀 있죠? 대신에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5 y다. 솔루션이에요. 예, 솔루션할 때. 자, 이건 어떻게 쓰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가 되죠. 마이너스 1 곱하기 x.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y. 이렇게 곱셈을 살립니다. 그죠? 아까 배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냐?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를 쓰죠. 그런데 헷갈리지 않게 뭐를 쓴다? 괄호를 쓴다.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 거기다 곱하기 6을 넣죠. y가 6이라고 했으니까. 자,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가 2개 곱해져 있어요. 우리 예전에 배웠죠? 마이너스가 2개 곱해져 있으면 플러스가 된다. 그쵸? 자연수 중학교 1학년 거의 처음일 때 곱셈 곱하기 곱셈은 어떻게? 플러스가 된다. 보가 배웠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되고, 자 이거는 계산하면은 2 약분하고 3, 5, 15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되죠. 그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음수이면 괄호를 무조건 쓰면은 혼동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시계값을 구하는 방법 세 번째. 분모에 분수를 대입할 때. 분수가 나왔어요. 값은 분수가 될 수도 있죠. 그쵸? 그걸 대입할 때 꼭 뭐를 한다? 나눗셈 기호를 살려서 다시 쓴다. 곱셈일 때는 어떻게? 곱셈을 다시 쓰는 거고, 나눗셈이 생각됐을 때는, 즉 분수일 때는 나눗셈 기호를 다시 살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x가 2분의 1일 때 x분의 8의 값을 구하라. 보기만 해도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죠? 근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별거 아닙니다. 자, 풀이 들어갈게요. 자, x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x분의 8은 어떻게 쓸 수 있다? x분의 8은 8 나누기 x를 쓸 수 있죠. 우리 이렇게 많이 배웠죠? 이 나눗셈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때 x에다 뭘 집어넣는다? x에다 2분의 1을 집어넣는다. 8 나누기 2분의 1. 그러면 곱셈으로 바꿉시다. 역수 취해주고 1분의 2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16이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식이 값을 구하는 문제 유형을 세 가지 다 살펴봤는데요. 문제를 조금 더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세 문제 더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x가 3일 때 6x-4의 값을 구하라. 차근차근 할게요. 이렇게 6x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곱하기로 쓴다. 그럼 6x-4 풀이는 어떻게 쓴다? 6 곱하기 x 마이너스 4죠. x 대신에 뭘 넣는다? 3을 넣는다. 6 곱하기 3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6, 3, 18 빼기 4니까 어떻게 된다? 14가 되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일 때 4x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 똑같이 할게요. 4x 플러스 1입니다. 어떻게 쓴다? 4 곱하기 x 쓰겠죠. 그 다음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뭐다? 음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괄호를 쓴다. 그죠? 괄호를 쓰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2 괄호 쓰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죠. 그럼 4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음수는 1개니까 1개 곱하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죠. 거기다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세 번째, a가 이제 분수예요. 그때 분모에 a가 있네.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a분의 6은요
어떻게 씁니다? 6 나누기 a. 나눗셈으로 기호를 다시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하겠습니다. 6 나누기 2분의 1이죠. 자, 이건 곱셈으로 바꾸니까 1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12가 되죠. 자, 지금까지 시값이 뭔지, 대입이 뭔지, 시값을 구하는 방법도 몇 가지 유형으로 살펴봤어요. 예. 이거 나중에 이제 많이 값을 구하는데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복습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